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보내는 일상들이 어떠신가요? 대부분의 50대, 60대들은 은퇴 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요즘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하루가 꼭 1년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해외여행도 감흥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못해도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지겹습니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자유시간이 더 이상 즐겁지만은 않고 오히려 족쇄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이나 배변,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면 80대 중반, 길게는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80% 이상이 취미 생활로 TV 시청을 꼽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루 종일 TV만 보는 것이 정말 즐거워서 하는 일일까요? 그들은 TV를 보면서도 노년의 시간이 참 막막하고 지루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이처럼 은퇴 후 30년 이상의 긴 시간을 TV 시청으로 허무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젊어서 직장 생활이나 육아로 정신없이 살았을 때는 내가 노후에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막연히 은퇴 후에는 편히 쉬면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겠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던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합니다. 50대, 60대를 넘어선 우리 중장년 분들은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열심히만 살다 보니 막상 은퇴 후 자유가 찾아와도 놀아도 되나 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며 고민을 하십니다. 잘 노는 법을 성취하지 못했기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막상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처음 몇 년은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신나고 좋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막막해지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취미 생활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취미 생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늙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에 방문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노화를 늦추려면 퇴직 후 지나치게 남아도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잘 보내는 것은 5060을 비롯한 중장년에게는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노후에 다가올 장대한 시간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고통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재미있게 노후를 보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노후를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하고 지혜롭게 노후를 보내는 방법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돈 안 들이고 평생 할 수 있는 노후의 취미 생활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의 취미 생활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하시고 올해 70이 된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시며 미뤄왔던 자유를 만끽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지겹고 막막하고 허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 계속 갈 수가 없었고 그마저도 몇 번 반복하니 지겨워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정서적인 소모가 컸고 한 번 만날 때마다 들어가는 밥값 술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70인데
막상 70이 되어 보니 젊었을 때 생각했던 70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15년은 좋게 더 살 텐데 뭘 해야 하나. 찾아주는 곳이 없어서 일을 하지도 못하고 능력은 갈수록 뒤처져서 예전처럼 일을 잘할 수도 없는 나는 이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문을 해볼수록 노후의 막막함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면서 시간을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엔 지방에서 일을 하였기에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로 살았던 할아버지였던지라 집에서 아내와 새삼 어색하게 얼굴을 맞대고 있으려니 할아버지는 적응이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더니 점점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화를 크게 냈습니다.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진장 참고 있는 거 알아. 할아버지는 그동안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서도 열심히 일해준다며 고맙다고 말하던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자 당황스러우면서도 상심도 컸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영문을 모르는 남편이 더 어이없다는 듯 아니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몇 년 동안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게 말이 돼. 내 친구 남편들도 회사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 은퇴를 했으면 이젠 집안 살림도 좀 돕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삼시세끼 밥만 받아먹고 있는 게 말이 돼야 말이지. 할아버지는 아내의 매몰찬 말투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일하다가 이제야 한숨 돌리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 봐줄 일이야. 당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 그 정도면 나도 많이 봐준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은퇴했지만 난 아직 직장에 다니면서 당신 밥까지 해야 한다고. 하루 삼시세끼 당신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입맛도 까다로워서 무조건 집밥만 먹겠다고 하잖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면서 무슨 외식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를 쳐대는데 내가 어떻게 안 힘들겠냐는 말이지. 할아버지가 갑자기 은퇴 후 공백 때문에 방황하시는 중에 아내는 그런 할아버지의 삼시세끼 밥을 차려내야 하니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내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친구들 모임도 끊은 채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가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않자 참다 못해 끝내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거기에 할아버지도 질세라 같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다 못한 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은 외식할까? 엄마 좋아하는 콩국수 어때? 집에서 꼼짝도 않는 내 아빠가 잘도 외식하자고 하겠네. 그러면서 아내가 할아버지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웠던 할아버지는 은근슬쩍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방으로 쫓아와 아빠도 콩국수 먹으러 가자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러면 보통 살짝 져주는 척 따라가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딸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여서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본심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귀찮게 뭐하러 나가.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면 될걸. 저거 좀 봐봐. 내가 밥순이도 아니고. 아주 미쳐요 미쳐. 아내가 다시 발끈하자 할아버지는 더 어쩔 줄 몰라서 안방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 딸이 아내를 재차달랬습니다. 엄마, 날씨도 덥고 기분도 풀 겸 그냥 콩국수 먹으러 가자.
엄마 콩국수 좋아하잖아. 아내는 딸아이의 말에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고, 남편보다 자식이 훨씬 낫네. 그리고 딸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서 할아버지에게 재차 외식을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와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솔직히 아내가 콩국수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딸아이가 애쓰는 모습도 안쓰럽고 전에 없이 화를 내던 아내의 기분도 풀어줄 겸 다 같이 콩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아내는 스트레스도 풀 겸 딸과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할아버지만 그냥 귀가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딸아이는 한참을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뭐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리모컨 들고 소파에만 누워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내가 삼시세끼 밥 해대느라 아주 몸살이 날 지경이야. 외식도 싫어하지. 국이나 찌개 없으면 밥은 먹지도 않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니. 그러자 딸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얼마 전에 TV에서 은퇴 후 아빠들에 관한 다큐를 봤거든요. 혹시 아빠도 은퇴하시고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온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게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다들 혼자서 밥도 잘 챙겨 먹는다더니 대체 네 아빠는 왜 그런다니. 그렇긴 한데 요즘 아빠 표정을 보면 많이 공허해 보였어요. 낮에 안방에서 힘없이 새우잠 주무시는 거 보면 괜히 짠하기도 해요. 그렇게 모녀는 이야기를 좀 더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온 딸은 할아버지에게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해 주었으며 집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아빠도 너무 걱정이라고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딸이 퇴근을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웬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동네 복지센터에서 하는 취미 수업이라. 아빠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으면 해보면 어떨까? 수강료도 3만 원밖에 안 한대. 딸아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드셨습니다. 그동안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진 자신이 너무 허무하고 당황스러워 아내의 입장은 미처 생각 못했다는 자각이 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취미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으셨기에 할아버지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 보자 싶어서 요리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서 고생했을 아내를 위해 늦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내가 아침밥을 해주리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동네 복지센터에 가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단돈 3만 원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물화일체가 되어 있던 소파와 TV랑은 작별을 고했고 요리를 직접 해주겠다고 하니 제일 기뻐했던 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한테 요리가 재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을 살고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아침을 짓겠다고 큰 소리친 첫날부터 요리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을 적게 넣었는지 전기밥솥에 누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누룽지 밥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일 거야. 아내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이 은퇴 후 처음으로 해맑게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의 재미를 붙인 할아버지는 이제 복지센터에서 가르쳐준 요리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유튜브에 있는 요리 채널이라는 채널은 다 듣고 지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리마다 써는 방법이 다르다니. 어슷썰기, 깍둑썰기, 채썰기, 돌려깎기 등등.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요리 재료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상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방울토마토 키우기였습니다. 봄에 심어서 한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가을까지 계속 토마토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조금씩 또 다른 자신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요리를 여자들의 전유물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깨고 과거에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지위를 내려놓자 새로운 세계가 밀려와 할아버지 인생을 가득 채웠고 그러자 가족들이 웃기 시작했으며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 할아버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70이 된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일상이 즐거우신가요? 은퇴를 하고 나니 여행 가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일 뿐 하루하루가 너무 길기만 하진 않으신가요?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참으로 막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취미 생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취미 생활을 한두 개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더 이상 심심할 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재미있고 생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틈에 더 이상 외로움이 낄 자리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노후에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이 결합된 대중적인 스포츠입니다. 탁구의 제일 큰 장점은 다른 운동보다 근력과 체력이 덜 요구되어 남녀노소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격하지 않으면서 운동량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시간당 칼로리 소비량은 강도 높은 자전거 타기, 수영, 달리기 운동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30분당 3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탁구를 한 달만 해도 숨쉬는 기능이 향상되고 체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지방 성분이 줄어들어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혈관이 강화됩니다. 복근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도 매우 좋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 거의 모든 성인병은 혈관의 노폐물과 지방 성분 증가로 발생하는데 탁구를 하면 빠르게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탁구는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제약과 날씨에도 영향이 적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이점입니다.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안전사고나 부상 위험이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까지 나이가 들어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지역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시거나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 가셔서 배우셔도 좋겠습니다. 사람도 만나면서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주변에 도서관이 있다면 독서를 취미 활동으로 삼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매일 책을 조금씩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정신활동이 자극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노화 방지에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및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를 늦춘다고 합니다. 독서는 뇌를 자극하고 활동성을 유지하여 뇌의 힘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부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독서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노년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 한 권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짧은 영상이나 자극적인 영상 등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꾸준히 독서를 하면 뇌를 늙지 않게 만들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의 독서는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노년에 찾아오는 걱정들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책을 10장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셔서 건강하고 젊은 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뇌로 바뀐다고 합니다.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력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것을 덤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독서는 노후에 꼭 필요한 취미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돈 안 들이고 평생 할 수 있는 노후의 취미 생활 중 1위는 걷기라고 하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조건 걸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걷지 못하게 되는 순간, 화장실을 스스로 갈 수 없게 되는 순간, 인간의 존엄은 무너지게 된다는 말도 있듯이 노년에 거동하고 걷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맨발 걷기가 대세인데요. 맨발 걷기는 발바닥 전체를 지압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서 보이지 않는 몸속 건강을 지키는 데 이롭습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맨발 걷기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맨발 걷기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걷기 운동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노년에 찾아오기 쉬운 우울증 예방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불안감과 우울감 등이 완화됩니다. 중년 여성들이 흔히 겪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나빠지는 걸 막고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걷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꾸준히 걷는 습관이 쌓이면 인생 후반을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그림 그리기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복잡한 마음과 우울한 감정이 달아나고 어느새 침착해집니다. 그림 그리기는 손의 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적 요소가 뇌를 자극하여 두뇌 운동에 좋습니다. 누구나 어릴 때는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는 일은 잘 없게 됩니다. 다시 어린 아이였을 때로 돌아가 예전처럼 그림 그리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옛날 생각도 나고 신나고 재밌지 않을까요? 그림 그리기는 도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것이니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미술을 할 때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 대부분은 전에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놀랄 정도의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내며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에 걸릴 확률을 7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꾸준하게 배워놓으면 붙들 힘만 있어도 노후의 평생 취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은 재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 접근이 쉬운 취미 중 하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50대에서 60대 분들께 추천드리는 취미입니다. 자전거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허벅지와 종아리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근육들은 신체를 이루는 가장 비대한 크기의 근육이라 칼로리 소모가 가장 크고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손실이 많아지는 중장년층에게 자전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노후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 매일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다닐 수 있으며 자연의 멋진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기에는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하는 운동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연골의 손상을 막고 주변 인대를 강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자전거를 타는 노인은 심장병이나 중풍을 최대 50% 이상 감소시키고 대장암 및 직장암은 40% 이상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통해 삶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요즘에는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도 생겼는데요. 실제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자연과의 접촉을 하게 되면 혈압을 낮추고 마음의 평온함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요즘엔 식집사 같은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식물 키우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물은 반려동물처럼 비교적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이 덜 가면서도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쁘게 키운 식물을 집 곳곳에 배치해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공기 정화에도 좋습니다. 꽃과 향기로운 식물은 우리의 감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되어 집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과학자들은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뇌 건강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 합니다.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죠. 또한 식물은 공기를 정화시켜 주어 건강과 깨끗한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식물 키우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이기 때문에 정적인 취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집이나 근처 텃밭에서 식물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취미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요가와 명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가와 명상은 스트레스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자존감과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은 우울증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명상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의 분비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질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루에 단 10분씩이라도 정기적인 요가와 명상을 하는 것은 더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는 데 기여하여 종합적인 신체 건강과 안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가를 하면서 취하는 여러 자세들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요가와 명상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에도 적극 권장되는 취미 활동입니다. 여덟 번째는 수영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로 수영을 꼽는데요. 수영은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체내에 있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사고를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팔과 어깨 등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수영을 1시간 동안 하면 걷기의 3배인 700칼로리를 소비하게 됩니다. 수영보다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 운동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수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의 경우 기구를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은 연골 손상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수영은 무중력 운동이라 안전한 운동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체력이 저하된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라고 불리는 수영을 취미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9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아무래도 사진을 찍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찍고 싶어 하실 텐데요. 특히 풍경 사진을 찍게 되면 산과 바다 등 풍경들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는 것이 의미 없이 운동만 하는 것보다 훨씬 지루하지 않고 보람차고 건강한 몸을 갖게 도와줍니다. 사진 찍기의 또 다른 장점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건져내기 위해선 알맞은 장소에서 한순간의 장면을 포착해야 하는데 그런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내심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낸 사진이라면 말로 이룰 수 없는 성취감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사진은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데 최적의 도구이기 때문에 나중을 돌아보며 추억을 간직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악기 배우기 등의 음악 활동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시니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악기 배우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생활의 변화를 통한 즐거움도 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배우기 쉬운 오카리나 우쿨렐레 등 접근하기 쉬운 악기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색소폰이나 트럼펫 등 연주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하모니카도 가지고 다니기에 좋아서 많이 좋아하십니다. 요즘에는 트로트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많이 배우시는데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이고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은퇴하고 목표를 세우기 힘든 노년기에 악기를 마스터하는 새로운 목표는 인생의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여 성취감과 자신감 있는 노년기를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지인들과 함께 연주를 즐기거나 음악을 들으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 은퇴 후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로 봉사활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를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충만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요. 노년에 보람 있는 삶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삶의 보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친밀감과 협동심을 쌓으며 노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은 바둑과 당구, 골프와 낚시, 여행이나 요리, 서예 등 정말 다양합니다. 취미 활동은 두세 가지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고 취미에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내가 사는 주거지 근처라면 더욱 좋습니다. 내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찾아보세요.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복지관이나 구청, 시청, 주민자치센터나 대형마트, 문화교실 등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도서관이나 박물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기관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든 본인이 편안하고 마음에 맞는 것이 최고의 취미입니다. 우리 시니어 연구소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멋진 노년,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